네, 17쪽 3장 의사표시 갑니다. 이 의사표시 영역은 107조, 108조, 109조, 몇 조? 110조 늘 연습하셔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자,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뭐 했다 했죠? 모르고 있는 경우.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멋있게 표현한 말이 허위표시예요. 자, 허위표시를 갖다가 혼자 한 경우도 있죠. 그걸 뭐라 한다? 단독. 작은 걸 뭐라 한다? 통정. 네,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착오.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게 뭐예요? 네, 사기, 강박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단독 허위표시는 법전상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나옵니다. 무슨 표시요? 근데 제가 왜 자꾸 단독 허위표시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이거랑 비교하려고. 뭐랑 비교하려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107조하고 108조 제목 가지고 논다면 같은 점이 뭐예요? 지금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108조 통점 허위표시의 같은 점이 뭐예요? 뭐라고요? 의사표시라고요? 안 나와, 그 자체로는. 근데 여기 단독 허위표시하고 통정 허위표시의 같은 점이 뭐냐고 물으면 허위표시가 같다. 허위표시가 뭐예요? 불일치를 뭐예요?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하는 것은 같은데 차이가 뭐다? 짜고 했다, 혼자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을 그려드리면 어떻게 돼요? 단독 허위표시는 원을 그려드리면 몇 번 갔다가 몇 번 가야 돼요? 2번 갔다 4번 가면 안 되지. 먼저 원칙이 뭐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알 거리면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악이 또는 육아시리면 무효. 통정은 원칙 예외가 없죠. 그냥 바로 뭐로 들어가요? 왜? 표의자 보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상대방 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상대방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무조건 무효야. 여긴 원칙 예외 갈라지죠. 그러니까 2번 타고 들어가면 누구는 보호받지만, 선의는 보호받지만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죠. 근데 유효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되죠. 그게 바로 뭐다? 방패.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착오는 뭐예요? 착오는 뭐예요? 착오는 3번 아니야? 3번 몇 번? 취소. 사경박도 몇 번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2번 이건 몇 번? 3번. 이 3번이 뭐가 된 다음에 3번을 실제 취소하면 2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취소하면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 되겠지. 그 다음에 건너간 제3자는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한다. 같은 영역이야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출발이 2번이니까 뭐죠? 상대적 무효고, 출발이 몇 번이니까? 3번이니까 이건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그 조문을 보면 전부 다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3항이 전부 다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그래서 퉁 쳐가지고 당사자 얘기는 절대죠. 의사표시 영역은 상대죠. 목적 영역도 절대죠. 그렇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표시 영역은 하나하나씩 전부 다 뭐야? 낱개로 전부 다 연습해 두셔야 돼요. 자, 밑에 들어갈게요. 자, 출제 포인트. 대출에 있어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는가?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무효이므로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안 진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쓰지 마세요. 자, 맨 밑에 4번 있습니까? 4번. 대출금 명의되어 있죠.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한규정에서 학교에
교직원. 학교는 법인이고 교직원은 자연인이죠. 법인 이름 명의로 돈을 못 빌려. 그러니까 뭐예요? 법인 소속 누구? 자연인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금원 대여자가 그런 사정을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 그러면 거기 직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대출할 때 저쪽에서 알 또는 알이었으니까 107조 무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책임 안 지겠다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알고 뭐요? 있었다 해도 위 교직원들의 의사는 금전 대차에 관해서 그들이 주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할 뜻으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뭐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사인한 자가 뭐한다? 책임지라, 그런 뜻이죠. 자, 쓰지 마세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통정의 표시 밑에 가면 대출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자, 1번은 통정에 해당하는 경우, 2번은 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나왔죠. 그러면 이 대출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나오면 양해란 단어만 찾으세요. 뭐만 찾아요? 무슨 단어가 없으면, 양해가 없으면 107조에 해당한다. 틀리고 또 108조에 해당한다. 이거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양해가 없으면 무슨 자가? 사인한 자가 뭐한다? 책임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단어가 나왔을 때만,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면, 양해가 나오면 이때 뭐야? 108조에 해당해요. 뭐에 해당한다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효가 되잖아요. 그 무슨 자는, 사인한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책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딱 한꺼번에 정리하는 말이 뭐예요? 무슨 단어만 쓰면 돼요. 무슨 단어가 없다. 양해가 없는지 있는지만 보면, 양해가 없으면 무슨 말이야? 무조건 사인한 자가 뭐 할 것이고 책임 있다는 얘기고, 양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슨 무혐의로 108조 짜고 했기 때문에 사인한 자는 뭐가 없다는 걸까? 책임이 뭐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대출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다? 무슨 단어? 양해. 이게 키워드라는 얘기야. 자, 다시 17페이지 가셔서 17페이지에 사법행위하고 공법행위는 반대 표시하세요. 무슨 행위? 무슨 행위요? 사법행위 무슨 행위? 공법행위. 네, 민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죠? 그러면 민법은 공법행위 적용하면 안 되겠네. 어디만 적용한다? 사법행위. 그래서 이제 공무원 사직, 조교수 사직, 사립대학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넘기시고 18페이지. 자, 동그라미 5번이 대리권 뭐가 나오죠? 남용. 자,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 자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시세요? 그럼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 받아서 본인한테 전달하면 되죠. 근데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 먹고 튀면 어떻게 될까? 바로 대리권 남용이 됩니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107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똑같아. 그럼 뭘까? 원칙, 유효. 남용하거나 말거나 유효. 근데 언제 무효가 된다? 상대방이 그 남용을 알 또는 알이면, 알았다 또는 뭐다? 알 수 있다면 무효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무슨 남용? 대리권 남용은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언제 무효가 돼요? 알 또는 알. 그럼 언제 유효가 될까? 선의 또한 무가시일 때 유효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통정의 가를 보내 은닉행이 나오죠. 그죠? 거기 증여 나오고 매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등기 있죠. 그러면 증여 위에다가는 유효. 매매는 없을 못자 무효. 등기 있죠? 네? 이 등기는 유효 등기일까요? 무효 등기일까요? 응? 유효 등기. 그래서 물권법에서 실체 관계 부합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 등기면 더 연결해서 그 등기 밑에다가 제3자 밑에다가 악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보호 받을까 못 받을까? 등기 밑에 제3자가 연결됐어. 악입니다.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방패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방패 논리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악의가 나왔을 때 혹시 이게 방패가 아닌가 생각해 본 다음에 방패면 유효고 방패가 아니면 뭐다? 달리 봐셔야 돼. 자, 밑으로 갑니다. 3. 불법 원인급에 해당하는 게 여부입니다. 자, 1번은 허위 건재당이란 말 있죠. 허위가 나왔으면 몇 조 문제예요? 108조 통정 무효지. 선풍기 무효는 아니죠. 다음 밑에 참고 명의신탁 나왔습니까? 무슨 신탁이요? 명의신탁은 불법 원인급여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신탁자, 수탁자, 불법 원인급여 아닙니다. 근데 수탁자가 팔았을 때 수탁자 제3자가 무슨 가담했으면? 적극 가담했으면 그때는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가 되겠죠. 근데 지금 명의신탁은 신탁자, 수탁자 묻는 겁니다. 다음 19페이지 가로 5번 선의 제3자 있습니까? 그건 몇 번까지 있어요? 4번까지 있죠.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두꺼운 색깔로 그냥 전체를 그냥 크게 이렇게 박스에 넣으면 돼요. 크게. 자, 박스 하면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 자, 의사표시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면 선의 제3자는 그죠? 해석할 때 해석하는 거 전부 다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한다. 뭐 한다?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선의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네? 추정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뭐 된다? 추정된다. 그죠? 추정된다. 그럼 추정되면 뭐죠? 무슨 면제? 입증 면제. 그러면 누가 입증? 네. 누가 입증? 문박 그대가 입증할 것. 결국 뭐죠?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 두 번째, 선의만 있으면 되지. 선의에 유가실, 무가실 물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선의 과실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다. 다 보호받을 것이고. 세 번째, 선의 병이 보호받으면 정, 악입니다. 보호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게 뭐죠? 방패.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 뭘까? 바깥에서는 없는데 안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게 뭐 하지 못한다? 바깥에서는 무효를 뭐 할 수 없는데 주장할 수 없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 무효다라고 뭐요?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 2, 3, 4 통정의 표시 문제가 나오면 그 1, 2, 3, 4 중에 거의 정답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7번 제3자에 해당하는가 여부. 거기 E, F, G 있죠. 네? 뭐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파산 관제인 있죠. 무슨 관제인이요? 네, 파산했다. 그러면 집에 가보를 숨겨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였다고요?
파산간제인. 그 다음 밑에 뭐죠? 가압류 환자. 그 다음 뭐죠? 보증인 있죠. 그냥 파산했으니까 집에 뭘 숨겨라? 집에 갑옷이 난 갑옷을 숨겨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히 A 있습니다. 거기 선의의 상속인 있죠. 상속인 옆에다가 5글자로 고친 말이 뭐죠? 어? 그 생각이 안 나지? 포괄승계인. 무슨 승계인요? 포괄승계인. 그러면 그 맨꼭대기 A 있죠? 부동산 매수한 자 있어요? 그건 특별승계인이야. 무슨 승계인이요? 그래서 상속인이 선의가 나오면 이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때는 옆에다가 DNA 같습니다. 가장 매수인이 졸지에 사망했을 때 선의 상속인이 나는 선의 3자다 주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뭐가 같으므로? DNA가 같다. 그래서 상속 나오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DNA가 같은 걸로 보고서 앞 사람하고 같은 사람을 취급해가지고 처리하면 돼. 그러나 특별 승계인은 달리 취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2 있습니다. 제3자는 계약에서 누구? 제3자 있죠? 제3자는 그 가장 행위할 때부터 안에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2번이 자꾸 나옵니다. 자, 매매를 했는데 제3자는 매매인데 가장 매매예요. 그럼 제3자가 되려면요 뭐가 있은 다음에 가장 매매가 있은 후 뭐예요? 뉴가 나와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이 2번은 언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매매할 때부터 있었던 자예요. 상속인은 뉴가 아니고 뭐다? 네? 뉴가 아니고 뭐예요? DNA가 뭐다? 같기 때문에 새롭게 이 관계 맺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2가지. 그래서 A하고 뭐다? E. 그 2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해당하는 자보다는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이제 8번 설명할게요. 8번이 뭐죠? 악의 병 선의의 정 이렇게 나와. 악의 병 선의의 정. 자, 갑이라고 지금 통정을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통정은 갑의 허위 표시를 을하고 뭐하고 짜고 한 거죠. 유효 무효. 통정은 무효죠. 근데 을이 등기 돼 있는 걸 기회를 해가지고 이걸 다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병이 만약에 뭐라면 선이라면 보호를 해줘 안 해줘요? 해주죠. 왜 보호해줘요? 아, 뭐 그냥 의사 표시니까. 아, 무슨 표시니까? 그러면 여기 건너간 정이 만약에 악이에요. 보호 받아야 하나요? 왜요? 이거 방패야, 방패. 방패라고 이렇게. 근데 병이 악이에요. 뭐라고요? 근데 정이 선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누구하고 누가 또 싸움 붙을까? 갑하고 병이 저하고 싸움 붙겠지. 이 을 병들은 전부 다 뭐예요? 스스로 잘못했으니까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만나면 갑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한테. 얘가 모임으로 너도 뭐다? 너도 같은 사람이다 해서 뭐야? 인정 못 하냐고. 정은 또 뭐라고 그래요? 얘가 설령 뭐라 할지라도 난 선이니까 나는 108점 뭐다? 선이 제3자도 정할 거 아니에요. 갑은 무효, 병은 뭐라고 해요? 유효. 상반된 얘기를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를 갖다 붙여볼게요.
갑이 본인이 있는데, 예? 가서 뭐 하라고? 예? 담보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만 얘가 가서 뭐 하고 왔어요? 가서 매매를 하고 왔어. 뭐 왔다고요? 그러면 병이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이 매매할 대리권이 있냐 말이에요. 없죠? 그럼 병이 이 매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예요? 에? 선의 또한 무과실이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죠? 그래서 병이 만약에 뭐라면 에? 알 또는 알이 아니야. 그럼 뭐죠? 선의 또한 뭐라면 무과실이면, 자, 병은 보호를 해줘 안 해줘요? 해줘. 아, 근데 건너간 정이 또 악이야. 보호를 해줘 안 해줘요? 네? 왜 해줘요? 그렇죠. 방패 논리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러면 보호받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원리가. 근데 병이 만약에 뭐라면 알 또는 알이면 뭐죠? 악이 또는 뭐면 갑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갑 책임 없지. 근데 정이 만약에 뭐라면 선이 또한 무과실이야. 그럼 또 누가 또 싸울까? 갑은 나는 너한테 뭐 하지 않는다. 나는 표현들이 뭐가 없다. 책임 뭐야? 없다. 이렇게 주장하겠지. 그럼 또 정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설령 악이 또는 유과시 너는 책임져라. 그래서 무슨 대리? 표현들이 뭐가 있다? 책임 있다. 이렇게 또 상반된 얘기를 하겠죠. 또 법원에서 판단해 주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찍기 실력하는 거예요. 알아서 맞히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뭐다?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선이고 여기 선이 무과실 있죠. 한 사람은 보호가 되고 한 사람은 보호가 안 돼. 찍는 것만 잘하면 돼. 자, A, B가 있을 때 찍으세요. 자, 이 A는 보호되고 A는 보호되지 않는다. 아니다. B는 보호되고 A는 보호되지 않는다. 찍으세요. 찍으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멍해져가지고. 네, 판례는 A는 보호를 해줘. 근데 누구는? B는 안 해준대요. 왜 그럴까 하는 얘기예요. 응? 여기는 문제 일으킨 애가 누구야? 갑이 자체 문제 일으킨 사람이지. 그러니까 얘는 보호를 해줘. 얘를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근데 이 사람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이건 누가 잘못한 거야? 을의 잘못이 갑의 잘못은 아니잖아. 따라서 갑이 선이 무과실로 보호받으면 얘는 저한테 책임져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뭐라면 책임 없잖아. 그러면 책임 안 진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걸 전득자라고 그래. 무슨 자? 그러니까 지금 갑을병정 통정 들어갔을 때는 병이 악이고 정이 뭐라도 다시 보여줍니다. 그게 지금 몇 번? 20페이지 8번이죠. 몇 번? 악의의 병, 선의의 정. 선의는 보호를 해줘 안 해줘요? 해주죠. 왜 해줄까?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뭐 했기 때문에, 짰기 때문에 갑은 보호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되면 맨날 틀려. 그 문제 맨날 틀려. 자,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건 이제 전득자라고 합니다. 자, 페이지 29페이지 갈게요. 29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3번 있어요. 몇 번이요? 3번에 보시면은 3번에 B번 있죠. 네?
제3자란 당의 편대령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말하며 전득자는 제3자에 뭐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누구? 네? 누구? 병. 그러니까 표현대리 책임지는 범위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누구? 직접 상대방 거기까지만 뭘 지지? 책임을 지지. 건너간 누구한테까지? 전득자한테까지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표대 주장 그죠? 하는 상대방 범위는 무슨 범위는요? 누구는 안 된다는 거다. 전득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표대 주장하는 상대방 범위는 누구는 안 된다. 전득자 안 됩니다. 즉 갑은 을이 사고 쳤을 때 병한테까지만 책임진다는 얘기지. 건너간 누구한테까지? 전득자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방패는 어쩔 수 없지만 병이 선이 무과실이면 당연히 방패 보호를 하는 것이고 문제는 병이 악이 또는 유과실이면 책임지지 않죠. 그럼 건너간 누구한테도 전득자한테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얘기예요. 같이 기억하세요. 묶어서. 다시 20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통정에서 선의 병, 악의 정은 방패라는 것은 잊어먹지 않았죠. 근데 병이 만약에 뭐일 때? 악일 때 정이 뭐라면? 선이라면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왜 해준다? 갑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차고 밑에 들어가면 일방이 무슨 해제를 한 후? 법정 해제를 한 후 상대방이 착오를 뭐 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날은 없고 어떤 날은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몇 편 소속인지도 생각해야 돼. 그거로 대답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으로 표현할게요. 지금 거기 법정 해제를 했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에 법정 해제 위치는? 계약이 뭔데? 위헌데 왜 안 주니? 그러니까 뭐를 문제 삼아서? 체부를 문제 삼아서 뭐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매수인 중도금을 안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를 전제해 가지고 뭐니까 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행 지체다. 왜 안 갖고 오느냐? 최고 때렸어. 그래서 안 갖고 와. 그래서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무슨 해제? 법정 해제했다는 얘기죠. 해제란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뭐하고 뭐? 무슨 회복? 원상 회복 플러스 무슨 배상? 이 손해배상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중도금 안 준 이유는 내가 계약 당시에 착오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착오. 그래서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중단 과실이 없다. 그래서 내가 뭐가 있다? 착오가 있었던 거다.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 취소는 법정 취소라는 사실을 한번 또 생각해 본다. 아시겠어요? 무슨 취소? 법이 정한 해제고 이건 뭐예요? 법이 정한 취소죠. 미피피 5조, 10조, 13조, 109조, 110조 조문에서 정한 것. 법 조문에 정한 취소죠. 이 해제도 뭐죠? 544조, 546조 조문 법 정한 해제죠. 자, 법정 해제 옆에 약정 해제, 약정 해제도 가능합니까? 약정 해제도 가능하죠? 특약 정한 해제, 계약이 퍼펙트 위한 거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약정 취소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인정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특약 정한 뭐는 없다? 약정 취소는 없어요.
그럼 법정 사고하겠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취소를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차고 취소를 할 수가 없다면 그대로 뭐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그럼 만약에 실제 취소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계약이 몇 번 된 거예요? 2번 된 거 아닙니까? 그럼 2번 밑에 쓰여있는 네 글자가 뭐예요?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무슨 이득?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고 내가 줬던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어디의 태도? 판례의 태도. 근데 어느 날은 이게 바뀌어 나옵니다. 먼저 뭐가 들어와요? 먼저 차고 취소 후 법정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건 뒤집어서 나올까 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 해결하는 방법, 취소는 몇 편에 있어요? 네? 1편 총칙에 있고 해제는 몇 편에 있어요? 3편에 있잖아요. 서열 3위 신하가 법정 해제하게 되면 왕께서는 뒤집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먼저 왕께서 먼저 뭐 하시면? 취소하면 신하는 뒤집을 수가 없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스스로 납득해야 됩니다. 자, 밑에 들어갑니다. 가로 1번 무슨 차고? 동기 차고. 그러면 이 동기는 보통 표시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안 하죠. 동기 나오면 표시야. 표시가 안 되면 차고 아니야. 그러니까 동기는 뭐 해야 돼요?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줄침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표시하면 충분하고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 없다고 되어 있지. 이걸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정리해 드렸을까? 표시, 충분, 합의, 분류. 계속 그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동기차고는 뭐 하면 된다? 표시하면 되지. 뭐까지 갈 필요는 없다? 합의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동그라미 4번에 무슨 제한이 있어요? 이 법령상 제한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법률적 장애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부동산 공법상 제한입니다. 대법관들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냥 행정법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법령상 제한 또는 뭐죠? 법률적 장애로 봅니다. 두 군데서 나옵니다. 자, 이 법령상 제한, 뭐 건축법상 제한을 모르고 혹시 토지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내가 건축할 수 없으니까 나 착오가 있었다.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걸 만약에 인정해 준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악용의 소지가 있죠. 토지 사놓고 가격 안 오르면 역으로 공격하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떼가지고 거기 분명히 제한이 있어 없어? 그거 가지고 역공해가지고 거짓말할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제한은 중요 부분 착오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착오라고 했습니까? 무슨 착오? 그러면 토지를 살 때 동기를 표시하고 내가 이런 동기 때문에 토지를 산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건축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착오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령상 제한은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자, 한편 우측에 21페이지 가로 3번에 법률의 착오 있습니까? 무슨 착오?
자, 양도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 이건 법률상 착오입니다. 이거는 중요분의 착오 있으면 취소 문제를 다룰 수 있죠. 그래서 박스에서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하나는 어디고? 색깔 칠해보세요. 무슨 착오? 법률의 착오와 뭐예요? 법령상 제한 착오 있었죠? 법령상 제한은 공법상 제한입니다. 동기의 착오.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자, 밑으로 쭉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표의자 배상 책임 있죠. 맨 밑에 경과실 있죠. 네? 그럼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가벼울 경. 반대말은 뭘까? 무거울 중.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경과실 있죠. 그래서 무거울 중대한 과실 있으면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가벼운 경과실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과실로 취소했을 때 상대방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경과실은 불법행위 위법성을 뭐요?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하시고, 다음 7번에 2번 별표 아니 박스로 하세요. 7번에 2번 방금 했던 거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량을 이유로 해서 매매액이 적법하게 뭐 했다? 해제, 법정 해제죠. 그럼 착오가 있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왼쪽에다 쓰세요. 법정 해제. 밑에다가 후. 밑에다가 착오 취소. 밑에가 있다 없다? 있다. 법정 해제가 들어온 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익은 원상회복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사기 강박 들어갑니다. 자, 사기 강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포인트에다가 별표. 자, 누구 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에 해당할까요? 그래서 대리인 사기 나오면 떠오르는 건 뭐 있어요? 네, 무조건 뭐 한다? 취소. 그래서 빨간 피하고 하얀 피를 같이 기억해 두세요. 무슨 피요? 자, 빨간 피, 하얀 피가 뭘까? 본인이 있고, 대리인 있고, 상대방 있다. 대리인 있고, 상대방 있고, 본인 있다. 자, 본인 있고, 대리인 있고, 상대방 있다. 자, 위에서 사기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래서 사기가 올라갈 수도 있죠. 갑이 병을 사기했습니다. 빨간 피. 을이 병 기망해도 무슨 피? 빨간 피. 병이 을 기망해도 무슨 피? 빨간 피. 단 누가 누구 기망하면? 병이 갑을 기망하면 하얀 피. 즉 현장에서 약정은 누구하고 누가 하죠? 을하고 병이 하죠. 그러니까 을, 병이 맞으면 뭐가 되고? 을 안 맞았죠? 갑이 맞았죠? 무슨 피? 요것만 갑이 뭐 할 수 없다. 네? 취소할 수가 뭐요? 없어. 나머지 건 일단 취소할 수가 있어. 자, 갑이 병 기망했다. 병은 뭐 할 수 있다는 거? 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누가 기망해도 병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 을이 이 기망을 알 또는 알이면 취소할 수 있고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눠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뭐 한다? 취소. 역시 을이 누구 기망하더라도 병 기망하더라도 갑이 이 사실을 알 또는 알이면 취소할 수 없고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뭐 한다? 취소.
이게 판례 태도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병이 갑기형 하얀 피죠. 여긴 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뭐 할 수 없다는 거. 병이 을기망했습니다. 갑이 뭐 할 수 있다? 갑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 피 중에서 여기에 판례의 태도, 여기 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는 모의고사용. 무슨 용? 요건 어디용? 이건 실제 기출용. 그래서 빨간 피, 하얀 피 해가지고,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두 개가 나와 있다. 오른쪽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외관상으로 제3자 사기처럼 보일지라도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110조 2항 소정 제3자 사기에 뭐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17페이지 가보세요. (110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110조 1항은 사기, 강박,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이건 누가 사기한 걸까? 상대방 사기야. 근데 2항은 뭐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행했을 때 상대방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대리인 사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맨 오른쪽 여백에다가. 그러면 이 대리인 사기가 들어오면 110조 2항을 선택하시겠어요? 110조 1항을 선택하시겠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대리인 사기했어요. 110조 2항을 적용합니까? 1항을 적용합니까? 2항. 네, 1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10조 2항에 제3자 있죠. 그 제3자에 대리인은 포함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기치면, 대리인 사기치면 알날 관계없이 1항을 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자주 뜹니다. 대리인 사기 나오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22페이지 가세요. 네, 사기의 위법성에서 동그라미 2번 과장 분양 광고만 박스 하세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것에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해서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피해 본 사람들은 좀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받겠죠? 이런 겁니다. 네, 수익 보장. 뭐예요? 수익 보장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수익 보장 신문 광고 했어요. 그럼 이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뭐 했을까? 투자했겠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뭘까? 외우면 안 돼. 이해를 하셔야 돼. 키워드는 이거야.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신문 광고는 1억을 갖다가 투자하시면 월 500씩 준다고 수익 보장했는데 어디에 없다?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만 봐? 아니, 어디를 안 보고 계약서를 근거로 하지 않고 뭐만 가지고 신문 광고 가지고 보장하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장 안 하니까 이 ABC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처음부터 줄 의사 없이 이거 아니냐, 이거 뭐라고?
사기니까 이 계약을 뭐 하겠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는 또 어디 보고 있어요? 판사는 이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에 뭐가 안 돼 있으니까? 뭐가 아니다. 사기 아니다.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위험을,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계약서도 안 읽고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 이해가 돼요? 안 되지. 더 이해 안 되면 뭐 한 줄 아세요? 더 횡설수설합니다. 뭐라고? 신문 광고는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야. 이렇게 표현해버립니다. 더 오리무중이죠? 뭐라고요? 뭐가 아니고 청약이면 사기야. 왜? 보장 안 해줬으니까. 근데 그 밑밥을 깔아놓은 거다. 청약 카드로 뭐 한 거다? 깔아놓은 거니까 보장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는 뭐가 아니고 뭐다? 위. 네,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아까 3번의 절대적 강박은 아까 설명드렸었죠? 무슨 강박? 절대적 강박은 취소입니까? 무효입니까? 응? 무효. 네. 그래, 맨 밑에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뭐 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 도달. 그러니까 이제 의식하셔야 돼요. 아, 이게 뭐가 아니고 발신이 아니고 뭐다? 도달.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이제 특별한 경우 발신주의를 취하죠. 그 특별한 경우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첫 번째가 네, 무권 대리 들어가서 최상발, 최고권 상대방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발. 두 번째는 계약 성립 들어가서 승격발,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 그러니까 대원칙은 무슨 주의인데? 도달주의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무권 대리 무슨 발? 최상발. 계약 성립의 뭐다? 승격발.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얘기해요. 뭐라고? 무권 대리 최고만 발신주의면 나머지 최고는 전부 다 도달주의, 받지 못한 때다. 이렇게 하고, 격지자 승낙이 발신주의니까 나머지 격지자는 도달주의다. 그렇게 전 얘기해. 거꾸로. 계약 효력 발생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교차 청약을 했어요. 무슨 청약? 자, 양청약이 발생할 때 성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교차 청약, 양쪽 청약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맞다? 틀리다? 왜 틀려요? 발송 아니라니까. 뭐다? 도달.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권 대리, 최상발, 계약 성립, 승격발 아닌 곳에서는 전부 다 무슨 주의를 취하라? 그러면 격지자 청약은 무슨 주의예요? 좀 빨리 안 나와요. 격지자 청약은 무슨 주의? 왜요? 승낙이 아니니까. 격지자 취소는 왜요? 승낙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세요. 그 다음에 111조 2항 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만 가로 묶으세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뭐한 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그 의사표시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청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시험 볼 때 잘 모르겠어. 그럼 웬만하면 죽이지 마세요. 웬만하면 뭐 하는 쪽으로? 모를 땐 살린 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모를 때는 뭐 한다? 살린 쪽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억하시고요.
자, 112조 해석해 드릴게요. 제한 능력자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또 머리 굴린다 지금. 제한 능력자가 누구예요? 그게 미피피. 행위 능력 없는 자를 행위 무능력자라고 이렇게 직격탄으로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어떡한다? 제한 능력자. 능력이 뭐가 돼 있다? 제한돼 있다. 부드럽게 편한 거야. 그럼 제한 능력자는 무슨 사유가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뭐야? 취사유죠.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가로 묶으세요. 아까 대항할 수 없다가 뭐 있었지? 이거 있었는데 이거. 그럼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도달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됐다고요? 갑이 도달됐는데 그럼 여긴 도달됐다라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대항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 그럼 거꾸로 누구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뭐 됐다라고? 도달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선의 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무효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는 뭐 할 수 있다? 그럼 똑같이 갑은 도달됐다라고 뭐 할 수는 없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도달됐다라고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해석이. 다만 그 뒤에 그러나 도달됐다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만약에 뭐하면 안 후에는 뭐하지 아니하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야?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무조건 보호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법은 누구 보호한다고요? 제한 능력자 보호하는 거 이것도. 미피 보호하는 겁니다. 다음 넘기시고. 자, 맨 꼭대기 위에 출제 포인트 등기 우편 발송은 상당 기간 내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이제 등기 우편만 가지고 헷갈리니까 밑에 가로 2번에 1번은 뭐고요? 응? 통상 우편은 뭐죠? 그냥 우체통에다 그냥 뭐 이렇게 편지 집어넣는 게 통상 우편이야. 근데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은 우체국에 그래도 뭐가 근거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내에 뭐 됐다? 도달됐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우편은? 통상 우편은 뭐예요? 본인은 보냈다 할지라도 근거가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편과 통상 우편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거기 중앙에다가 여러분들 자, 우편 집배원이라 쓰세요. 우편 집배원. 자, 우편 집배원은 전달 기간입니까? 나도 까먹었다. 표시 기간입니까? 네? 말을 듣고 전달하면 뭐고? 표시 기간이고, 쪽지 들고 가면, 편지 들고 가면 전달 기간. 자, 그래서 우편 배달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도달주의 1번 정도는 읽어주세요. 도달주의 1번. 도달이라 하면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뭐죠?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받았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뭐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의사표시는 문제가 2개 내지 3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분석해 놓으세요. 특히 107조, 108조. 네, 5조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2시 반까지 다시 식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2시 반까지 오세요.